연등회와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나란다 축제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오는 9월 8일 동국대에서 개막하는 나란다 축제를 미리 소개합니다. 다음 달 14일 세계 위안부 피해자 기리미를 앞두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되새기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들이 잇따라 마련됩니다. 세계의 명상 우리의 선 두 번째 시간은 지난 2016년 선원수자복지회의 미국 명상센터 답사 등을 통해 우리 선의 세계화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강남 봉은사에서 불교계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함께하는 무료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맞은 이들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불자 자원봉사단체인 조계종 연불자원봉사단을 조명했습니다. 경제뉴스 시간에는 최저임금 논란 속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연등회와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나란다 축제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제10회 나란다 축제는 오는 9월 8일 동국대에서 개막돼 불교 교리와 전통 문화를 문제로 풀어보고 다양한 놀이와 댄스 경연대회 등도 펼쳐집니다. 미리 보는 나란다 축제, 서일 기자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 불자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불교문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에서 출발해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성장한 나란다 축제가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열도를 맞은 나란다 축제는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올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즐길거리를 갖고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우리나라가 갖는 어떤 전통문화 부분까지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세월이 굉장히 실무자들에게는 힘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스님들이 오히려 미안한 것도 있고. 먼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오는 9월 8일 오전 11시 서울 동국대 항림관과 부산 금정중학교, 대전 보문중, 대구 능인중학교 등에서 열립니다. 불교교리와 상식, 전통 문화를 퀴즈로 풀어보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9월 8일 오후 2시 동국대 체육관에서 치러져 세대를 초월한 퀴즈 대결이 펼쳐집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 만회광장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말 독송대회가 열려 한글 예불문 암송 실력을 겨룹니다. 불교 퀴즈와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 붓다야 놀자는 동국대 일원에서 펼쳐져 가족과 친구, 세대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합니다. 특히 올해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란다 장학 퀴즈가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참가자들은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불교교리와 역사, 문화 등을 범위로 학교별 또는 2인이 한 조가 돼 열띤 퀴즈 대결을 벌입니다. 사실 불교학과를 점시간을 갈수록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걱정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란다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학생들이 정말 불교학과 들어가 있는 숫자를 본다면 훨씬 더 이런 것이 결코 이벤트가 아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만회광장과 대전, 부산 등 각 지역에서는 배움과 체험, 놀이, 먹거리 마당 등 4개 마당으로 나뉜 전통 문화 체험 마당이 펼쳐집니다.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특설무대에서는 9월 8일 저녁 7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감상할 수 있는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 군 장병 부문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축제 이틀째인 9월 9일 전국의 군 법당에서 사관생도들의 퀴즈 대결, 도전, 범정을 울려라는 10월 6일 충남 계룡대에서 각각 열립니다. 배우면서 즐기는 축제 한마당 나란다 축제. 미래 불교 인재들의 꿈을 키우는 무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다음 달 14일 세계 위안부 피해자 기리미를 앞두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되새기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들이 잇따라 마련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맞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염원을 한데 모으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다음 달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미를 앞두고 할머니들의 아픔을 되새기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눔의 집은 올해 첫 국가 지정일로 정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 행사를 다음 달 11일 나눔의 집 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위안부 기리밀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지난 2012년 대만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로 지정됐고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국가 지정일로 정했습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들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올해 기리밀 행사엔 각종 문화 공연과 고 김순덕 할머니 생애를 다룬 책 출판 기념회도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나눔의 집은 오는 25일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주제로 조소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14일 저녁 8시 서울국립국악원에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국악 공연과 그림 전시회가 열립니다. 일본이 공식화하고 법적 배상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립합창단은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연천군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와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한민족 합창축제를 엽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처음 열린 이 축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한민족 화합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올해까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엔 국립합창단과 재외동포합창단 5팀, 코리아쿡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가운데 통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민족 역사와 정서를 담은 창작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담은 창작곡이 연주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눈을 감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남아있는 생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이들의 마지막 소망을 들어주는 일,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참선 수행의 근간이자 기본 정신을 이루는 선은 중국 양나라 무제 때 달마대사에 의해 창시돼 한중일 3국의 전통 불교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선의 원료는 중국이지만 근대 이후 선은 일본에 의해 세계화됐고 현재 선 수행의 전통은 우리나라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 추진위원회는 명상마을 건립에 앞서 지난 2016년 미국 내 명상센터를 답사하면서 우리 선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선원수자 복지회는 문경 세계명상마을 조성에 앞서 지난 2016년 3월 미국 내 주요 명상센터들을 답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스드키 술류 스님이 개원한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로 이곳은 아시아의 선불교가 미국 내에 뿌리를 내린 발원지로 평가됩니다. 1960년대 정신적 사조로서 비트선이 주류였던 곳에 전해진 정통 좌선으로 미국은 서구 국가들 중에서 선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대중화시켰습니다. So the first place they got together was Tassajara, 1967, first Buddhist training monastery outside of Asia. 일본은 선을 세계화시켰지만 선원수자 복지회가 미국 답사에 이어 방문한 일본 도쿄의 사찰들은 최첨단 납골 시설을 갖춘 빌딩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곳곳에 선의 전통과 문화는 남아 있었으나 고령화에 따른 장례 수요 급증 등이 도심 사찰의 모습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에 반해 문화 대혁명 이후 불교 수행 전통이 사실상 단절된 중국은 서한 법무사 등 많은 사찰들을 국가 주도로 건립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전통산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확인됐듯이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선의 전통을 오롯이 보존하고 있어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주목됩니다. 전통과 체계를 갖춘 이 선이 세계화될 수 있다면 더 빨리
이런 그 세계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돼서. 선은 중국에서 생겨나 일본에 의해 세계에 각인됐으나 수행 전통은 우리나라가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대한 사상으로 미국에 뿌리 내린 선이 우리나라를 통해 다시금 실질적인 수행의 핵심으로서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 전통 무예 선무도의 총본산, 경주 골굴사 주지 저군 스님이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선무도 세미나와 수련 행사를 갖고 한국 불교 문화를 알렸습니다. 골굴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주지 저군 스님을 비롯한 선무도 지도자들이 프랑스 툴루즈와 파리, 독일 뮌헨 남부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에서 연이어 선무도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툴루즈에서는 300여 명이 1박 2일간 승단 심사, 선무도 세미나에 참가했고 파리에서는 60여 명이, 독일 가르미슈에서는 1박 2일간 60여 명이 선무도 수련에 참여했습니다. 저군 스님은 수차례 법문을 통해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선수행을 소개했고 선무도 시연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저군 스님은 이번 선무도 세미나를 통해 명상을 비롯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럽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야구부를 이끄는 이건열 감독이 부임한 지 5년 만에 통산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이건열 감독은 지난달 순천 팔마 야구장에서 열린 2018 KUSF 대학야구 U리그 후반기 리그 C조 건국대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겨 100번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동국대는 과거 1980, 90년대 한대화, 송진우, 이강철 등의 활약으로 대학야구의 강자로 군림했고 침체기를 거쳐 2013년 이건열 감독 부임 이후 다시 강자의 위치를 되찾았습니다. 이건열 감독은 부임 첫 해인 2013년 3관왕을 시작으로 2014년 4관왕을 달성했고 올해까지 모두 10차례의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에서 불교계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함께하는 무료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중국 불교 이야기와 불교를 통한 정신치료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펼쳐져 불교에 쉽게 다가가고 인문학적 소양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속 천년고찰 봉은사에 특별한 불교 교육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봉은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불교계를 대표하는 출판사인 불광미디어와 함께 불교계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불교 교육 여름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은사 보호당은 강연을 듣기 위한 불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강 시작 첫날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자연 스님이 중국 불교 얼마나 알고 있니라는 주제로 처음 연단에 올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일을 벌인 건 아니고요. 그냥 불교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 더 열린 공간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번 해봤고요. 자연 스님은 자신의 저서 조금 특별한 불교 이야기를 바탕으로 중국 불교를 낯설어 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불교가 좀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가 왜 어려워? 이렇게 해서 제가 쉽게 해줄게 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1989년 개봉된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을 언급하며 불자들의 흥미를 끌었고 중국과 그 주변국들의 역사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달마가 왜 하필 동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는 왜 안 갔을까요? 실제로 중국의 문화가 높아지는 것은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거 불교가 당시에 지배 이데올로기로 올라가면서부터 중국이 발전하지 그전에는 사실 중국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은 신경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가 강의를, 24일에는 니까로 읽는 반야심경의 저자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강연에 나섭니다. 또 오는 25일에는 부처님의 부자 수업의 저자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강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어 26일 다시 자연 스님이 무릎을 탁 치는 중국 불교 이야기를 주제로 다시 마이크를 잡는 것으로 5차례 강연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펼쳐지는 불교와 국악의 아름다운 향연을 시청자에게 전합니다. BBS 불교방송은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사찰음악회 소리길 여행을 지난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BBS TV를 통해 방송합니다. 소리길 여행은 매주 목요일마다 봉은사 경내 템플라이프 앞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과 불교 음악 공연입니다. 여기에 봉은사 템플스테이 국장 산성 스님의 사회와 박범훈 불교음악원 원장 등의 불교와 전통 국악에 대한 해설이 곁들여져 많은 이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소리길 여행은 매주 화요일마다 BBS TV를 통해 방송되며 매주 목요일 새벽 1시 10분, 금요일 오전 11시 40분, 일요일 밤 9시에 재방송됩니다. 생애 마지막을 맞은 이들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불자 자원봉사단체를 아십니까? 불교식 장례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언제 어디든 찾아가는 이들, 바로 조계종 연불자원봉사단이 그 주인공인데요. 1년 365일 현장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조계종 연불자원봉사단 11기 회양식 현장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사 인근 전법회관 지하에 위치한 교육관에서 이른 아침부터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도법사 스님의 건반 연주에 맞춰 조가를 부르는 이들은 조계종 연불자원봉사단 11기 교육생들입니다. 2시간의 교육 시간 동안 의뢰자의 자세와 상가 예절, 목탁 직전 의식과 목탁 사용법, 조문 의식까지 배우기 위해 쉴 틈 없이 연습에 매진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달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연불자원봉사단 11기 회양식을 열고 13명의 자원봉사들의 새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자비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다른 거와 틀리게 슬플 비자가 들어갑니다. 사랑자의 슬플 비. 그렇다는 것은 슬픔에 대한 공감이 자비의 명확한 의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슬픔에 대한 공감 없이 없다면 사랑은 무의미한 것이고 빈 공간일 뿐입니다. 지난 2009년 불교 장례 문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포교 활성화를 목표로 출범한 조계종 연불자원봉사단.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200여 명의 연불자원봉사들은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현장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동하는 요일별 팀과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상시팀으로 팀을 나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상을 당한 곳을 찾아 연불염송과 함께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게 이들의 주된 역할입니다. 7, 8명에서 12, 13명 들어갑니다.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극락왕생 하시라고 지극정성으로 이제 연불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주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저희들이 연불을 하고 그러면은 상주들 분들이 우시고. 연불자원봉사단은 무료 봉사를 통해 불교계의 장례 활동이 이웃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인식을 바꿔나가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를 믿지만 사찰과 인연이 안 돼 불교식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특별히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는 봉사단이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다른 일을 도우면서 얻는 기쁨도 크지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장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유가족들의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연불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게 돼서 연불 교육 받는 그 순간순간이 화두를 들고서 내 자신을 갖다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연불자원봉사단의 자비보살행이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신규 불자 유입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동명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지난 17일 동명대를 찾아
정홍섭 총장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하고 학교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스님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지난 2008년부터 동명대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의 명소인 남양주 봉선사와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이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봉선사와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은 지난 16일 강원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들의 불교 문화 체험과 템플스테이 참여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봉선사는 강원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고 체험형 프로그램 참가 비용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은 학생들이 템플스테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고용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데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당초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당초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고용 부진과 함께 소득 격차가 커지는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전망 수정은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과 같은 것으로 경제 현실을 공식 지표로 뒤늦게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소득 주도 성장론 등 패러다임의 전환 효과에 차이가 있고 혁신 성장 성과도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 어떤 시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든가 유해 대립 등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 성과, 성장 성과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반도체 편중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개선이 지체되고 양극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즉 소비와 투자, 취업 전망치 모두 감소했습니다. 먼저 취업 증가 전망은 1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전망은 1.5%로 지난해보다 무려 13.1%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건설 투자 전망은 마이너스 0.1%로 지난해보다 7.7% 떨어졌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 전망은 2.7%로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수지 전망은 640억 달러, 이 역시 지난해보다 5분의 1가량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통관기준 수출 전망치는 5억 3천만 달러, 지난해보다 3배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더 저희가 우려가 큽니다. 이 세계경제 회복세에 지속이 되다가 다시 이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도 담재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비롯되는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직간접 경로를 통해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 경제 여건을 사실상 불황으로 진단함에 따라 정부가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근로장려금 세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렵게 대책을 내놨지만 세금 쏟아붓기 논란과 함께 노인 빈곤 등 사각지대는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단맛바다 등 모두 5건의 불서가 각계 전문가들의 심사로 우수도서를 선정해 보급하는 2018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종교 분야에 뽑혔습니다. 종교 분야 11권 가운데 불교 서적은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현진 스님의 단맛바다 고려가사 한문 빠알리어로 읽는 개송과 배경담과 다멘북스에서 나온 정운 스님의 그대와 나 참 좋은 인연입니다가 눈에 띕니다. 이어 불교신문 장웅현 기자의 글과 최민민 그림의 불교는 왜 그래? 불교가 궁금한 이들에게 전하는 속 시원한 해답 33과 정혜심 씨의 답이 윗바사나 수행기, 해안 스님이 쓴 마음 다루기 수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종도서에는 모두 10개 분야에서 5,173종의 도서가 응모돼 이 중 220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예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를 잇는 세종도서는 매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충남 홍성군 용봉산 자락의 옛 절터인 상아리 사지가 산지 가람으로 지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홍성군에 따르면 최근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상아리 사지에 대한 시굴 조사를 한 결과 돌계단식 구조의 대형 석축을 기반으로 하는 건물지와 탑지 등이 확인됐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최고 흥행작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사인 덱스터 스튜디오의 서울 상암동 본사를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도 장관은 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시책을 적극 수용하려는 영화업계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히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 도남문 국악당은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국악을 사랑하는 시민국악동호회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는 2018 시민국악주간을 진행합니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 행사에 참여할 동호회는 신규 동호회를 우대해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발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의 열기 등으로 도시에서의 체감 온도와 불쾌지수 등은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 봉은사가 서울 시민과 불자들을 위한 여름 특강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천년고찰에서 열리는 특강은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9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